오늘은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드린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금융 지주는 주가가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메리츠 금융 지주는 밸류 프로그램 전부터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뭐 금융 주식들 전반적으로 은행이랑 증권, 보험 뭐 주가가 다들 오르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메리츠 금융 지주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탑픽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좀 떨어지고 조금만 싸게 살 수만 있다라 그런다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100%를 메리츠 금융 지주로 채우고 싶을 만큼 메리츠 금융 지주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금융 지주는 최근에 주가가 진짜로 많이 올라서 2013년도 요때 2012년도 말쯤에 거의 한 19,95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78,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거의 한 300% 올라갔으니까 4배가량 주가가 올라간 거죠. 월봉을 보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PF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자회사로 메리츠 캐피탈도 있고 메리츠 증권도 있고 메리츠 보험도 있죠. 얘네들 쪽으로 뭔가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메리츠 금융 자체가 부동산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주가가 진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뭐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그렇게까지 유인책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저는 메리츠 금융 지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관련돼서는 제가 2023년도 10월 18일 날 그때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52,500원이었던 주가였었는데 그때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2023년도 10월 18일이었으니까 요때 보면 요때였거든요. 요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절호의 기회다, 주가 하락하면 오히려 좋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2013년도 11월 13일 날 그때는 메리츠 금융 지주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 5분 만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국내 상장사 중 주주 환원은 여기가 최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주가가 56,400원으로 전보다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1,700원, 요때는 올해 2월 1일이었죠. 그때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많이 올라도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이유 관련돼서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가도 요거보다 더 높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팔자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이랑 증권사들이랑 다르게 메리츠 금융 지주는 밸류 프로그램 전부터도 굉장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최대 주주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뭐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이런 기업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도 메리츠 금융 지주가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리츠 금융 지주가 굉장히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튼 만약에 이번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저는 오히려 또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리츠 금융 지주랑 대표적인 은행주 KB금융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주가가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가 34%, KB금융이 한 35% 정도 올랐어요.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 5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올해 밸류 프로그램 전부터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둘 다 주가가 비슷하게 오른 거는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근데 그 전부터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2년도 말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화재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완전 통합 그리고 자진 상폐 시켰었죠.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요거는 올해 들어서도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맹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이랑 증권, 보험, 메리츠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보시면 앞서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법인세랑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겠다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유인책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부터는 ETF를 상장하기로 하니까 요거에 따른 패시브 자금도 다시 유입이 될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 자율에 맡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재 방향도 없고 구체적인 당근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할 그런 요인 자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 말고도 그 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2022년도 말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관계없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단기적인 노이즈 때문에 떨어지지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대주주의 한 주랑 일반 주주의 한 주는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LG그룹 그리고 SK그룹 과연 어떤 대기업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주주 하나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부터 일반 주주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직접 답변을 하고, 컨퍼런스 콜은 우리들이 그냥 PDF, PPT 자료만 대충 보고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방향성만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질문을 듣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랑 이제는 좀 돌아가신 찰리 먼거 회장님이 이제 주주들의 질문을 받으면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업이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제부터는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요거는 2012년도 말 그때부터 나온 공시였는데,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작년도부터죠, 메리츠 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율은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연결 기준이 아니고 별도 기준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별도가 아니고 연결 기준입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50%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보통 기업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시면 실제적으로 50%를 주주 환원으로 하고 있냐를 살펴보시면, 작년도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결 당기순이익을 총 2조 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금 배당금 총액으로 4,480억을 썼습니다. 거의 한 4,500억을 썼죠.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연결 당기순이익의 50%면 1조죠. 1조 중에 4,400억을 현금으로 썼으니까 나머지 5,600억은 자사주 매입으로 썼어야 되겠죠. 근데 작년도에 얼마만큼 썼냐? 그러면 2023년도 3월 17일 날, 2023년도 9월 22일 날
그때 총 합쳐서 6,400억을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50%보다 더 많이 썼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시를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도 당기 순이익의 50%를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으로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공시에 위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는 예상되는 당기 순이익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50%라 그런다면 1조 1천억을 배당으로 주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은 작년도랑 거의 비슷한데 주가가 좀 올랐다 보니까 배당률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2.8%인데 근데 자사주 소각은 많이 하겠죠. 보시면 최근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2년도, 2013년도 뭐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2013년도 9월부터 2014년도 4월, 3월까지 2,400억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요 전에도 4천억 했고 그리고 그 전에도 2천억 했고 그 전에는 1,000억 그리고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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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 400억, 140억 굉장히 많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요때부터 조금 더 이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올해 3월 22일부터 내년도 3월 21일까지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를 보면 최근에 4월 5일날 그때 소각을 했죠. 2,400억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3월 29일날 4,000억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굉장히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결정 공시가 많습니다. 2010년도부터 보면 뭐 22년 3월 4일, 뭐 6월 13일, 6월 21일, 뭐 8월 30일, 그리고 작년도 3월 29일, 11월 10일, 올해 3월 15일 굉장히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 우리가 알죠? 코카콜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지금 주식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전에는 업황이 코로나 때는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수가 좀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그 규모를 좀 늘리고 있어요.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5% 그리고 뭐 0.3% 요 정도 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을 보면 3.13%죠.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은 어찌 보면 코카콜라는 배당 수익률 3.13% 그리고 자사주 소각 0.5% 합치면 거의 한 3.6%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코카콜라가 훨씬 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코카콜라가 뭐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이런 쪽으로도 글로벌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익이 과거처럼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좀 자사주 소각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총 주주 환원율로 따져보면 한 3.6% 정도가 되는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한번 메리츠 금융지주랑 자사주 총 뭐 주주 환원율 관련돼서 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JP모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JP모건은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 정도 자사주 소각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로 따져보면 한 3.4%, 3.5% 정도가 되죠. 그렇다면 과연 메리츠 금융지주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냐? 요거를 한번 보신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3월 31일 날 앞서 보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겠다라고 공정 공시를 펼쳤죠. 그때부터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많이 했냐 보면 1억 7,400만 주였었던 게 1억 7,100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1.72%가 줄어들었고요. 요거는 앞서 보신 얘네들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보시면 YOY 기준이죠.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2%가 떨어졌죠. 그리고 2013년도 11월 30일 날 요때는 2.4%가 소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9일 날 그때는 4.44%나 소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져보면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따져보면 거의 한 5%, 6%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3월 31일
28일 날 그리고 올해 3월 29일 날 요거 따져보면 거의 한 4%, 한 5, 6% 정도가 되죠. 근데 사실 요 주식수가 좀 늘어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화재를 완전 자회사 시키면서 주식수를 좀 더 찍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거지, 자사 뭐 유상증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식수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로 따져보면 일단 자사주소가 한 6% 정도가 되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앞서 보신 것처럼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4%, 작년도는 4%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76%죠. 거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꿀리지가 않는다, 잘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돈도 잘 벌어야 되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익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메리츠 금융지주도 당연히 이때까지 충당금을 쌓아놨던 게 충당금 환입이 되면 오히려 이익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융산업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전 세계 돈은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주식들은 당연히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광의 통화량 그리고 본원 통화량 요거를 보시면 알 텐데, 요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통화를 취급하는 뭐 은행, 증권 얘네들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보험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원래 강자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워낙 잘하고 있어요.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메리츠 금융그룹은, 나머지 금융그룹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손을 떼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메리츠 금융그룹은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좀 큰 손처럼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보면 그때부터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이익이 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작년도 4분기 이때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충당금 때문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올해 1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한번 좀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도 물론 있긴 합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이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되게 커요.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거의 한 14조 정도 가량이 있고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한 4조 4천억 가량이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18조 6천억 정도 가량이 부동산 이쪽으로 좀 익스포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내 부동산 익스포저가 14조인데 요 중에 거의 99%는 선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라는 게 국내 부동산 PF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대응력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메리츠 금융그룹은 2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그룹은 그만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메리츠 금융그룹은 근데 부동산 PF는 그나마 괜찮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순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해외 부동산 쪽으로는 올해 실적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 이쪽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 쪽으로는 최근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기준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기준으로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충당금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연체율도 더군다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은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근데 해외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하실 때는 좀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츠 금융그룹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진심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메리츠 금융그룹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